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장기기증 인식개선 교육을 할 임영미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언가 선택이란 것을 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혹은 나의 가족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선택이라면 더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기 기증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 그 장기 기증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삶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사후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심장장애인협회에서 협회 소개 영상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believe that I've changed your life forever, and you're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wish you had more than just a lifetime to give back all I've given you, and that's what you believe, that I can't help but smile with wonder when you tell me all I've done for you, 'cause I've known all along that I owe you.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 take away, and I owe you.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시간에는 장기 기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세요? 아, 선물 어딨냐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풀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풀꽃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없지만, 네, 무의식을 통해서, 네,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더 봐야 된다합니다. 그만큼요,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의 소중한
소중함을 더욱더 알면서 의미 시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을 끈지고 같이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시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활기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무언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요, 올바른 선택인지 그릇된 선택인지 언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한 후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올바른 선택인지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아빠.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네, Good choice. 너무 사랑스럽죠?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니까 엄마 이렇게 합니다. 듣는 아빠는 어땠을까요? 네, 왠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이 인생의 길에서 무언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요, 말로 혹은 행동으로 무언가 내가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나눌 이야기는 장기 기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혹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거죠. 자, 나의 장기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한다면 더 이상 내가 이 장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점에 달했을 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면 참 의미 있는 선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장기 기증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 기증이 무엇이냐? 너무 중요하겠죠? 네,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요.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들을 뭐라고 하냐면 장기 기증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기 기증의 형태를 분석하니까요.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에게 이 더 필요가 없는 이 장기를 기증하거나 또는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 부전 환자에게 나의 소중한 이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여서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생명 나눔을 우리는 장기 기증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이 장기 기증을 했을 때 이식이라는 것을 하겠죠. 구체적으로 이 장기 이식은요.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회복이 어려워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각종 말기 질환으로 장기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자입으로 대체 이식하여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의료 행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을 우리는 장기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무언가 두 분이 꼭 필요하겠죠. 이러한 시점에서 나의 연약한 신체 부위에 혹은 나의 연약한 기관에 장기를 이식함으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식이라고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장기 이식할 수 있는 대기자 수가 4만 1천여 명에 이렇게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장기 이식 대기 중에 사망하는 비율이 매일 5.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 이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숨이 달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겠죠.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뇌사 기증률을 기준했을 때 보통 인구의 100만 명당 스페인은 48명이, 미국인 33명이,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8명꼴로 뇌사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증률이 적다는 얘기죠. 제가 잠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소녀는 9살 고홍준 군입니다. 지난 1일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뒤 뇌사 판정을 받은 홍준 군은 장기 기증으로 또래 아이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사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고 떠난 홍준 군의 사연을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살 고홍준 군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길에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생, 가족들은 갑작스런 이별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많이 다 놀랐죠. 믿어지지 않고 꿈이라고만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다 꿈이다. 홍준이가 저희 집으로 오면 놀이터를 그렇게 저보고 가자고 그랬었거든요. 멀다는 핑계대고 거기 가면 다치고 온다고 데리고를 못 갔는데 놀이터도 못 데리고 간 게 마음에 걸리고 할머니 한번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홍준이가 쓰러진 건 지난 1일, 평소와 다름없던 하루를 보낸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7시 반에 먹고 게임하고 잘 놀고 하다가 9시 50분에 첫 증상. 엄마 갑자기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파. 그러고 세수 2번 하고 누웠을 때가 그 사이가 5분이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지 불과 5분 만에 의식을 잃은 홍준이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밥 먹으면서 쪼잘쪼잘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엄마 오늘 놀이터에서 뭘 했고 그 아이가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없다고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5일 홍준이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병도 없던 아이에게 온 원인도 모르는 갑작스런 뇌출혈. 홍준이 부모님은 이 모든 게 꿈만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아들을 보며 장기 기증이란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계로 심장은 뛰고 있긴 한데 아기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구나. 정말 오래 못 버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니까 그래도 살아있을 때 아기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딱 생각했을 때 장기 기증이란 거 생각하게 됐고 뇌사 판정 다음 날 홍준이는 또래 화나 7명에게 심장과 폐, 간, 신장 등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각막이 필요한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거를 준이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장이 필요한 아이한테 가서 준이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내 옆에 와서 쪼잘쪼잘하고 그런 준이는 없는데 그래도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이 가족들은 평소 친구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홍준이였던 만큼 또 홍준이도 장기 기증에 동의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이는 엄마 카드 가져다가 애기들 다 보내.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만난 홍준이 9살이었죠. 근데 이 아이가 평상시에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잘 먹고 잘 뛰어놀고 그리고 좀 전까지도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아프다고 이야기한 지 5분이 안 돼서 의식을 잃고 뇌출혈로 또 뇌사 상태에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단계 속에서 부모님은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죠. 이랬을 때 홍준이는 비록 목숨을 달리해서 함께 가족과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기 기증은 누군가의 삶에 밝은 빛을, 희망을 넣어주는 그런 뜻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함께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쏘기로. 자, 장기 기증에는요, 크게 4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후 각막 기증, 뇌사시 기증, 생존 시 신장 기증, 인체 조직 기증. 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막 기증입니다. 네, 눈이겠지요. 눈을 통해서 기증하는데요. 각막 손상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것으로 수주 안에 이 시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80세까지의 건강한 사람이어야만이 각막 기증이 가능하고요. 간염이나 에이즈, 폐혈증 등 각종 전염성 질환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근시, 원시, 난시, 생명에 관계없이 기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각막 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사후 6시간 이내에 각막을 적출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고사나 자살 등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지휘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 지체 등으로 기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막 기증의 절차를 보면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분들이 바로 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가족에게 기증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기증을 원하되면 접수를 받고 안과병원에 연락을 해서 각막 적출을 위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적출된 각막은 적출된 안과병원에 등록된 각막 이식 대기자 2명에게 각각 하나씩 이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장례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각막 기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이 고인을 모신 곳에서 기증이 이루어지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로 뇌사시 장기 기증이에요. 뇌사시 장기 기증은 9명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해서 save 9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뇌사한다면 대뇌나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뇌사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금 이 뇌사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신의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인공호흡기로 유지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뇌사 기증 시에 간장, 각막, 심장, 폐, 췌장, 신장 등 이러한 기관들을 기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각막이나 폐, 심장 등은 각각 2개씩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는 엄연히 구분지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식물인간 상태에서는요, 장기 기증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뇌사 상태에 다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에 심한 혼수 상태가 있는 거고요.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움직임도 없고요.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심장이 정지하여서 사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는 장기 기증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식물인간 상태는요,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있고 무의식 상태로 장기적으로 한다면 자발적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혹은 수년 후에 회복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절대로 장기 기증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사시 장기 기증 절차를 본다면 이 장기 기증을 문의 접수를 하시고요. 환자의 상태 및 가족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이루어진 후에 뇌사 추정 대상자 상담 기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6시간 시차를 두고 약 2회에 걸쳐서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뇌사 판정단이 장기 이식 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선정이 되면 장기 이식이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로 인체 조직 기능을 기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체 조직 기증을 통해서 시각장애, 화상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어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내의 인체 조직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8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조금 안타깝죠. 인체 조직 기증의 조건은 만 14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와 기증 적합성 검사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감염성 질환 감염 시에는 절대로 기증할 수가 없습니다. B형 혹은 C형 감염, 매독, 에이즈, 말라리아, 샤가스병 등이 해당이 되고요. 악성 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이 제외됩니다. 유해성 물질에 노출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알츠하이머, 치매, 근위축성 경화 등 퇴행성 신경질환에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과다한 수혈을 받았거나 혹은 혈액을 투석했거나 혹은 사망 한 달 전 생균 백신 주사를 맞은 경우에 또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 인체 조직 기증이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기증 문의를 접수를 받고요. 환자의 상태, 더 나아가 조직 기증 희망자 상담기관에 연결되고요. 이 안에 조직 기증이 가능한지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은행에서 그 조직을 채취하고 채취한 그 이후에 가공 후 이식제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기증의 조건은요, 만 20세에서 60세 미만인 분만 생존 시에 신장 기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에는요, 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친족이나 타인을 이식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관리 센터로 선정 승인을 받아야만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전염성 질환 혹은 심각한 내과적 질환, 정신질환, 가족력 중에서도 양부모 당뇨 혹은 다낭성 심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는 신장 기증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 기증이 가능한 혈액형은 모든 혈액형 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신장 기증을 분류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수 기증인 경우에는 비혈연 혹은 비지정 기증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식받을 환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기증하는 것을 우리가 순수 기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족 교환 기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중에 이식받을 환자에게 직접 혈연간 기증을 해주고 싶은데 혈액형 혹은 교차 반응 검사 결과 부적합해서 직접 기증할 수 없는 경우, 이때 가족이 동시에 이식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증하는 것을 우리가 가족 교환 기증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릴레이 신장 이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신장 기증인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기증을 기증하면 이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의 가족이 또 다른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신장 이식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교환 이식도 가능한데요. 가족 교환 기증인이 혈액형이나 조직형이 달라서 직접 자신의 가족에게 기증받을 할 수 없을 때 같은 경우에 다른 가족과 맞교환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기증 동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동의는 본인 서명에 의한 동의로 자필로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 희망자의 본인 외에 가족 혹은 유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증자 가족의 사후 관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유가족 모임을 통해서 이 안에 위로를 받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 유가족 소모임을 통해서 항시 이 가족들을 연결해서 서로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기증자 추모 행사를 통해서 기증자를 추모하고 기증자 가족들 간의 정서적 교류를 혹은 심리적 안정, 지지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 간에 서로 한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 상담은 병원에서의 직접 면담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심리적 지지 혹은 경제적 문제, 사정 등의 여러 내용들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제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요. 장례 절차 관련해서 그리고 행정적인 서류나 장례 지도사에게 안내받기 전에 전반적인 장례 절차를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증 후에 가족 관리는 특별히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서 장례 후 6개월간, 1년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 유가족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증 후에 이 뇌사 장기 기증자에게는요, 장기를 제공했을 때 혹은 기증하지 못한 경우 여러 요건들로 인해서 장제비를 지원하거나 혹은 진료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것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영상을 만든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 하나로 모두를 살릴 순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어가는 우리 모두의 기증서약은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이식 대기자이자 준비된 기증 희망 등록자입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영상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잠재적 장기 대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갑작스러운 질병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으시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없는 듯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떤가요? 막을 수가 있나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다녀올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각자의 일터로,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나의 가족을 못 만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통하는데요. 우리가 이 감염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참 나약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참 사람은 연약합니다. 재해는 어떤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던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참 비가 참 많이 왔었죠. 곳곳에 이 홍수로 인해서 목숨을 달리하거나 재산의 손실을 얻는 경우 또한 우리가 올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참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무언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고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삶들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장기 기증 남의 일이 아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 기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만약에 나의 가족이라면요.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해서 목숨을 달리하는 사람 하루에 평균 5.8명이라겠죠.
그 5.8명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안타깝겠죠. 우리 모두 이 장기 기증이라는 이 타이틀 앞에 우리 모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PPT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행복, 그리고 받을 수 있다는 기쁨,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받는 사람은 큰 기쁨이 된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두 풍성해지는 듯합니다. 그 찰나, 그때 올바른 선택, 굿 초이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리고 삶을 달리해야 할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면,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라는 긍정의 메시지, 장기 기증이 곧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함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장기 기증 인식 개선 교육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주근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그 오늘,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